어제 유한양행 오후에 매도 사인 나갔는데 우리 VIP 회원분들 텔레그램 다들 확인하셨죠? 저희는 20% 넘는 수익률로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관점대로 물량들 한번 싹 받아내고, 이날이 엄청나게 높은 거래량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이었는데 물량들 싹 받아내고 한 턴 걸으면서 가야 된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림대로 잘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략대로 해가지고 어제 20% 넘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돌파가 계속 잘 나와주는데 이제 2.5% 이상 수익권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반가웠어요 호수님. 덕분에 점심 저녁값까지 벌었어요. 다음에도 점심 저녁값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9시 딱 되자마자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이번이 처음일 건데, 그럼에도 증시가 빠짐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AP투자연구소에 재직 중인 이호수라고 하고요. 대표님은 미팅 참석 때문에 오늘은 제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좀 간만에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좀 힘차게 유익한 내용 많이 좀 말씀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함께 한번 살펴볼게요. 3대 증시가 모두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S&P 500이 0.60%, 다우지수가 0.39%, 나스닥 종합이 1.12% 하락을 했는데, 자, 사실은 우리가 주목할 거는 엔비디아 실적이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되기 전에 반도체 지수를 필두로 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경계, 그리고 관망 심리가 당연히 지배적이었다 라는 포인트를 먼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 두 번째 다른 포인트가 있어요. 이거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자, 미국의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이 기업이 지금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은, 연간 사업 보고서를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 제출을 못했어요. 단순하게 제출을 못했다가 아니라 기한을 지금 연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제가 조금 알아보니까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공매도자라고 불리는 한덴버그 리서치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이 제가 내용들을 보니까 원래도 그랬던 이력들이 있기는 한데, 회계 조작 혐의 등 거버넌스와 규정 준수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에, 이런 내용들을 담은 보고서를 발간을 했어요. 시장에 공개를 한 거죠. 그래서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입장에서는 이런 내용들을 보고 급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필요하다면 수정을 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을 신청을 한 거예요. 연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우려감을 가지고 시장에서는 반도체 업종 중심의 좀 차익 매물들 혹은 이제 우려감이 있는 매물들이 출회가 되었다. 이 내용들을 중심으로 미국의 3대 증시가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좀 부진하지 않았나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한번 같이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이 잘 나왔어요.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시장이 예상하던 것보다 잘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 게 결국 총 매출이 300억 달러를 넘었으면 좋겠다라는 포인트가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이 300억 4천만 달러로 기록되었고 주당 순이익은 0.6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당 순이익과 매출액 모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동시에 또 어떤 호재들이 있었냐? 이제 자사주 매입을 승인을 했어요. 대략 500억 달러 규모라고 알고 있는데 절대 적은 규모가 아닐 겁니다. 자사주 매입도 승인을 하고 3분기 가이던스를 발표를 했는데 3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사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굉장히 호재로서만 작용을 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궁금하신 건 딱 하나죠.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왜 시간의 주가는 지금 7% 넘게 하락을 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지금 사실 만감이 교차하긴 하는데, 결국은 이런 포인트를 따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는 지금 1년 넘게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분기 실적이. 근데 원래 시장의 예상치가 이만큼이었으면은 엔비디아의 실적은 이만큼 굉장히 높게 상회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분기에 시장 예상치가 이만큼이었으면 이만큼, 그 다음은 이만큼, 그 다음은 이만큼, 계속해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은 맞으나 거기에 대한 폭,
괴리율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시장에서는 이런 말들도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마켓워치에서는 매출 전망이 예상치를 넘었지만 시장을 만족시킬 만큼 충분하지 않았을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 이런 비슷한 내용들의 분석이 좀 오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1분기, 2분기 매출 총 이익률이 하락을 하면서 관련된 매물들도 출회가 된 것 같고, 즉 정리를 하면은 시장 예상치를 분명히 상회한 것은 맞지만 기본적으로 시장의 눈높이가 시장 예상치를 얼마나 상회할 것이냐 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투자자들을 만족시키지 못했고 관련된 매물이 출회되고 있다 라고 지금의 급락을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감이 없잖아 있기도 하죠. 오늘 무료 추천 하나요? 있을지 모르겠어요. 종목이 지수가 지금 꽤 많이 밀리고 있어가지고 종목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봐보긴 봐볼게요. 일단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무리를 하지 않습니다. 자, 무튼 주식시장 개장했습니다. 세니젠 4,900원 이거 해봅시다. 세니젠 4,900원 넉넉하게 다 잡을 수는 있을 구간일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이 종목은 봐도 될 것 같아요. 너무 시가총액이 작아서 근데 소량씩만 해야 될 것 같아. 지수도 안 좋고 다른 종목은 막 무리해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보이는 게 좀 있기는 한데 지수 상황이 애매하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막 오늘은 단타를 해야 되는 날이야 이렇게 절대 볼 수는 없을 것 같아. 코리아 FT 잘 가네요.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어제 유한양행 오후에 매도 사인 나갔는데 우리 VIP 회원분들 텔레그램 다들 확인하셨죠? 저희는 20% 넘는 수익률로 그래도 이제 최종적으로 마감을 잘 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관점대로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아예 안 팔았잖아요. 여기서 물량들 한번 싹 받아내고 이날이 엄청난 높은 거래량이었는데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거래량이었는데 물량들 싹 받아내고 한 턴 걸으면서 가야 된다. 근데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림대로 잘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전략대로 해가지고 어제 20% 넘게 잘 마무리를 한 것 같아요. 보유자분들 축하드립니다. 요즘은 제가 테마에 대한 분위기가 너무나 짙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세를 따라가려면은 이 테마의 순환이나 테마의 크기, 연속성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가 파악을 해놓고 관련된 종목들을 관심 종목에 지정을 해놓을 필요가 분명하게 있는데, 저는 지금 테마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딱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센 테마를 찾아라. 연속성이 있는 테마를 찾아라. 가장 먼저 우리가 테마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게 글로벌한 이슈냐 이건 것 같아요. 한국에 국한된 이슈냐 전 세계가 모두 주목을 하고 있는 이슈냐. 근데 최근의 흐름들을 보면은 결국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던 것들만 갔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 증시의 거래 대금이 사실 계속해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시가총액을 본다고 해도 대한민국의 시가총액은 2% 조금 넘어요. 사실상 높은 비율이 아니죠. 그래서 한국 안에 있는 이슈로 한국인들끼리 쿵짝쿵짝 하는 것보다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며 조금만 국내 증시의 성의를 보여도 종목들의 상승폭이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가 테마를 파악을 할 때 이게 지금 한국에서만 관심을 갖는 건지 세계적으로 관심을 갖는 건지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엠폭스 관련된 거, 전기차 화재 관련된 거 이런 것들 다 절대 한국에 국한되는 이슈가 아니잖아요. 그죠? 최근에 또 오른 테마가 뭐뭐 있었죠? 그래, 원전, 딥페이크 이런 것들도 하나하나 이제 봐보면 되는 거야. 바이오 돌파 한번 해줄만 한데 돌파를 안 하나? 저는 항상 단타를 칠 때 당일 고점을 돌파를 해주는가를 좀 중요하게 보거든요. 돌파를 해줄만 한데 아직 못하고 있네. 자, 다행히도 돌파가 좀 나와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9시 딱 되자마자 종목을 말씀드린 적이 없을 거예요. 이번이 처음일 건데 그럼에도 증시가 빠짐에도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판단을 했던 이유는 신규 상장 주고 상장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 추세만을 걷던 종목이 이제야 좀 연속적으로 돈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이 1차적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이제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가 아니라 추세를 돌리고 있는 국면이라고까지는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미를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이런 자리들인 건데 계속해서 돌파는 못 해주지만 돌파를 하기 위해서 윗구간에 꼬리들을 달아주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당장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윗구간에 지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는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 오늘 갭이 떴습니다. 1.60% 갭이 떴고 개장 직후에 수급이 들어오는 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오늘 윗구간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겠구나 라는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돌파가 계속 잘 나와주는데 이제 2.5% 이상 수익권들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린 종목이고,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있다면 축하드립니다. 저는 요즘에 업종이나 종목들을 보면은 잊혀졌던 것들 위주의 이제 바닥에서 수급이 들어오는 것들이 하나 두 개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HBM이니 유리기판이니 뭐니, 옛날에 상반기에는 위에서 놀던 것들끼리만 계속 왔다 갔다 수급이 이렇게 돌았다고 하면은, 지금은 그 수급들이 한번 빠졌다가 이제 잊혀졌던 것들, 바닥에 있던 것들 위주로 수급이 좀 유입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황이랑 다양한 내용들을 보면은 저는 건설, 시멘트, 기자재 이런 쪽도 금리 인하 시즌에 맞춰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 것 같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신 바이오, 사실 바이오는 업종을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해서 일정과 이슈, 내용들을 분명히 우리가 간파를 할 필요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이는 종목들이 있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차트 보면은, 지금 위에가 일봉인데 이런 차트 보면 어떤 해석이 먼저 되시나요? 저는 요즘 신규 상장주들 중에서 바닥에서 수급 들어온 종목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런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는 차트를 볼 때에는 봐야 되는 관점들이 몇 가지 있긴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지금 바닥 저점이라고 생각되는 자리가 어떤 자리를 지켜줬던 건지, 이런 거는 상장 당일의 시가와 저가 그런 내용들과 함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떤 자리를 지켜주고 지금 추세를 돌리려는 건지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추세를 돌리면서 연속적으로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여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단순하게 추세를 돌린다 이게 아니라 어떤 포인트에서 지금 추세가 돌아가고 있다고 느껴지는지까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별적인 종목들을 제가 일일이 보고 분석을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고 1300분 보고 계신 방송에서 일일이 다 봐드릴 수가 없죠.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니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추세를 돌리고 고가를 좀 돌파하려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흐름 계속해서 좀 볼만할 것 같아요. 오늘 반도체 수급이 이동하는 거 아닐까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아무래도 엔비디아 시간의 급락에 대한 충격이 있긴 있었다 보니까 뭐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뭐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관련된 종목들이 개파락을 피하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좀 들기도 들어요. 결국 엔비디아 주가를 떠나서 엔비디아의 실적, 3분기 가이던스 이런 내용들은 분명히 호조롭게 나왔다는 내용이 맞고, 업황의 성장에 대해서 한풀의 증거가 된 것들이 맞기도 맞기 때문에 한국에서 크게 악재 반영을 할 필요는 없다. 지금 좀 그런 뉘앙스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뭐 시가를 이탈을 하고 있지도 않고, 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하고 달러화가 지금 약세를 보이는데 왜 외국인의 자금이 안 들어오냐, 이런 것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우리가 쉽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들 8월 5일 코스피가 11% 떨어질 때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다는 거를 알고 계실 겁니다. 일본이 엔화가 강세를 보인 이유는 맨 처음에 기준금리를 인상을 했기 때문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죠.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가 확대가 된 거잖아요. 청산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거고. 근데 엔화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예요.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 엔화 그리고 원화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게 될 거고, 그러면은 글로벌 투자자들은 엔화를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거나 하는 이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매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원화가 강세를 보인다, 달러화가 약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외국인의 자금이 쉽게 유입이 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절대 주식에 절대적인 건 없잖아요. 원화가 강세를 보여야 외국인이 들어온다. 통상적이지만 100%는 아니잖아요. 엔비디아 실적이 좋게 나오면 무조건 주가가 오른다. 통상적이겠지만 절대적이진 않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모두 요즘 국내 증시에 다 반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예측이 아니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맞다는 게,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 참 맞는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수혜는 어디로 갈까요? 보통 우리가 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금리 인하를 가지고 볼 때
환율 하락에 대한 수혜주를 많이 생각들 하시는데, 우리가 환율이 강세를 보일 때,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수혜라고 말을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반대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때에는 보통 수출 관련된 종목들이 호재다, 이렇게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럼 반대로 금리를 인하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일 때에는 수입을 하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이 수혜를 본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원유를 들여와야 되는 정유주들도 있을 거고요. 철강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요. 건설 관련된 것들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기업들이 고정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보니까 보통 성장주들 위주로 수급이 많이 몰릴 거다라는 기대감들이 있죠. 그리고 R&D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바이오 업종에 대한 수혜가 이루어진다라는 말들도 많고요. 제가 말씀을 드린 관점은 당일 단타 정도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추세가 좀 계속 유지가 된다면 며칠 더 볼 수는 있겠지만, 일단 가장 우선시했던 목적은 단타 목적이니까 그거는 필히 명심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까요? 간만에 인사를 드려가지고 더 좋게 쉽게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찾아뵐 때는 더 유익한 내용들을 들고 한번 와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반가웠어요 호수님, 덕분에 점심 저녁값까지 벌었어요. 다음에도 점심 저녁값을 위해서 제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봬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